이른 아침 7시 30분, 송혜민은 어김없이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항상 이 시간에 출근했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코스모테크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혜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그녀에게는 제2의 집과 같은 곳이었어요. 로비를 지나며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후배들과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죠. 사무실에 도착한 혜민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김성민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사진이었죠. 그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혜민아, 너는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내가 있어서 이 회사가 따뜻해진다고. 그 말씀이 혜민에게는 최고의 격려였습니다. 김성민 회장은 혜민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혜민이 신입사원일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믿음과 애정으로 대해주셨죠. 그래서 혜민도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막내 직원인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럼 일찍 와야 하루가 여유롭지. 혜민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민은 후배들에게 항상 친절했어요. 업무를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곤 했죠.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후배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같은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이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격리부의 민지가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혜민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일만 하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시간에는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했어요. 혜민의 교육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딱딱한 업무 매뉴얼보다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회사 문화를 전달했죠. 우리 회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에요.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기계가 아닌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고요. 퇴근 시간이 되자 혜민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들, 내일을 위해 준비된 자료들, 그리고 벽에 걸린 회사 연역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해온 공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혜민은 내일 회장님께 보고할 업무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도 완성해야 했고 후배들의 승진 건의서도 작성해야 했죠. 언제나 그랬듯이 혜민의 하루는 회사를 생각하며 시작해서 회사를 생각하며 끝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월요일 아침, 혜민이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민 씨, 큰일 났어요. 총무부 과장인 정민호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어젯밤에 쓰러지셨대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성민 회장은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실 줄은 몰랐어요. 회장님은 혜민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병원은 어디예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혜민이 서둘러 가방을 챙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송 대리님. 낯선 목소리가 혜민을 멈춰 세웠어요. 돌아보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철입니다. 회장님의 조카죠. 김성철. 혜민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가끔 언급하시던 조카였죠. 하지만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표이사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철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회장님이 회복되실 때까지 회사 운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철은 즉시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고 새로운 방침들을 연달아 발표했어요. 근무시간 연장, 복리후생 축소, 성과급제도 변경 등 직원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이었죠. 이제 회사가 정말 달라지겠네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혜민에게 말했습니다. 혜민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동료들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동료애가 깊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철에게 잘 보이려고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철 대표님, 제가 새로운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영업부 차장인 박현수가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혜민과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철은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성과로만 평가받을 거예요. 혜미는 그 말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추구하던 가족 같은 회사 문화와는 정반대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혜미는 용기를 내어 성철을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성철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혜민을 바라봤어요.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좋지 않을까요? 회장님께서도 항상 직원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셨거든요. 성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송 대리님, 이제 회사 방침은 제가 정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날 이후로 성철은 혜민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혜민을 제외시키고 혜민이 담당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죠. 심지어 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리는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네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원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혜민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혜민은 점점 고립되어 갔고 20년 넘게 사랑했던 회사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성철이 대표 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민에게는 가장 힘든 한 달이었어요. 매일같이 성철의 견제를 받으며 회사에 다니는 것이 고통스러웠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였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혜민이 로비를 지나가는데 접수처 앞에서 머뭇거리는 노인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인 미영이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점심시간이라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외출한 상황이었죠. 혜미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노인은 혜민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김성민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중이세요. 노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편찮으신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길수라고 합니다. 성민이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죠. 사업 초창기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혜미는 한길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회장님의 오래된 친구라니 소홀히 대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직접 회사까지 찾아오신 것을 보면 중요한 일이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료수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혜미는 서둘러 음료수를 컵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쪽 소파로 한길수를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셔서 잠시 쉬세요. 회장님 병원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성민이 회사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요. 혜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인에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오래된 친구라고 하시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현재는 회장님의 조카이신 김성철 대표님께서 대행을 맡고 계세요. 한길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성철이가 대표 대행을 맡았군요. 그 친구 성격은 어떤가요? 직원들과 잘 지내나요? 혜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회사 내부 사정을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아직 적응 기간이라서요. 새로운 방침들을 많이 도입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변화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변화는 언제나 어려운 법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길수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혜미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회장님의 친구라기에는 회사 상황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회장님께 어르신이 다녀가셨다고 전해드릴게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회장님께서 연락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뵐게요. 한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송혜민입니다. 송혜민 씨, 좋은 분이시네요. 성민이가 이런 직원을 두고 있으니 든든하겠어요. 한길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혜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안심감을 느꼈어요. 회장님께 이런 친구분이 계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길수가 다녀간 지 사흘 후 혜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성철이 혜민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송 대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성철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혜민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차분하게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성철은 책상 뒤에 앉아 혜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혜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지난 목요일 외부인 한 명이 우리 회사에 왔었죠? 당신이 안내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회장님의 친구분이라고 하셔서. 친구분? 성철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회사 내부를 안내했다는 얘기군요. 혜미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로비에서만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대표님, 저는 로비에서 음료만 드리고 잠깐 이야기만요? 성철이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회사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되어 있는데요. 혜미는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마치 혜민이 한길수를 데리고 사무실 여러 곳을 안내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로비에서만 증인도 있습니다. 성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영업부 박 차장이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현수. 왜 거짓 증언을 하는 걸까요? 혜미는 배신감과 함께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대표님, 정말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 차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성철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송 대리님, 당신은 회사 기밀을 외부인에게 유출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기밀 유출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혜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지도 않은 일로 이런 누명을 쓴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저는 정말로.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성철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해고 통지서입니다. 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해고 통지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월요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세요. 혜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적어도 성철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혜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박스를 가져와서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모아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회장님과 찍은 사진, 후배들이 선물해준 소품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언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우리 모두 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야 혜미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요. 가족 같았던 회사, 제2의 집 같았던 공간을 영영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본 혜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떠났죠. 회사를 나선 혜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회사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점심시간에 가끔 들르던 작은 공원이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벤치 몇 개가 놓여 있는 조용한 곳이었죠. 혜미는 가장 구석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억울해. 혼잣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쓰고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김성민 회장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혜민을 믿어주셨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혜민의 편에 서주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회장님은 병원에 계시고 회사는 성철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공원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혜민도 그들과 함께 퇴근길에 올랐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송혜민 씨? 익숙한 목소리에 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 전 회사에서 만났던 한길수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산책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었어요. 아, 어르신. 혜민은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한길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혜민은 또다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해고요? 한길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로요? 혜미는 잠깐 망설였어요. 회사 내부 일을
외부인에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길수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르신을 안내해드렸다는 이유로요.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한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혜미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성철이 대표 대행을 맡은 후 달라진 회사 분위기, 동료들의 변화, 그리고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한길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혜민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저에게는 가족 같은 곳이었거든요. 회장님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요. 성민이가 그런 친구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한길수가 말을 멈췄어요. 혜미는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 회장님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더군요. 한길수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노을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송혜민 씨, 억울하시겠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럴까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한길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웠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한길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공원을 떠났습니다. 혜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 처음 만난 사이인데 왠지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둠이 내리자 혜민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한길수와 이야기를 나눈 후 조금은 위로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길수가 혜민과 헤어진 후 곧바로 향한 곳은 김성민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성민은 여전히 많이 쇠약해 보였어요. 성민아, 어떻게 지내냐? 길수 형님. 김성민은 한길수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자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길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병원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민아, 내 회사 일 좀 물어보자. 회사요? 무슨 일인데요? 성철이가 대표 대행을 맡고 있다면서? 김성민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네, 제가 쓰러진 후에 임시로. 왜 그러세요? 한길수는 며칠 전 회사에서 만난 혜민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준 일부터 오늘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들은 해고, 소식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뭐라고요? 김성민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송혜민을 해고했다고요? 그것도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말이야. 김성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 병환으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분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혜민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게다가 형님을 안내해드린 것뿐인데 그게 무슨 기밀 유출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아이 눈을 보니 정말 억울해하더구나. 한길수는 혜민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20년 내내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성철이 그 자식이. 김성민이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망쳐놓다니. 성민아, 진정해라. 내 몸이 먼저야. 형님, 저는 당장이라도 회사에 가고 싶어요.
혜민이는 저에게 딸 같은 존재거든요. 그 아이를 이런 식으로 내쫓다니. 김성민은 간호사를 불러 의사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조만간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퇴원하겠습니다. 성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형님,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철이가 제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그날 밤 김성민은 한길수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성철의 권한을 즉시 박탈하고 혜민의 해고를 철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일이었습니다. 형님, 이번 일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지도 정해야겠고요. 후계자?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회사를 맡겨야겠어요. 한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김성민의 나이를 생각하면 후계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성민은 퇴원과 동시에 회사로 향했습니다. 한길수도 함께했어요. 회사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회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언제 퇴원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직원들의 반가운 인사를 받으며 김성민은 곧바로 성철을 불렀어요. 성철아, 내 사무실로 와라. 성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회장의 갑작스러운 복귀였거든요. 삼촌, 언제 퇴원하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연락? 김성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가 없는 동안 내가 한 일들을 들었다. 송혜민을 해고했다면서? 성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회사 기밀을 유출한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기밀 유출? 김성민이 책상을 탁 쳤어요. 한길수 형님을 로비에서 안내해드린 게 기밀 유출이냐? 성철은 한길수를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자신이 왜 들통났는지 알게 된 거죠. 지금 당장 혜민이에게 연락해서 복직시켜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집에 가 있어라. 삼촌, 그건 너무. 나가라. 김성민의 호통에 성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성철이 나간 후 김성민은 즉시 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민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려고 해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혹시 새로운 취업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보세요? 혜민아, 나다. 혜민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김성민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언제 퇴원하셨어요? 어제 퇴원했다. 혜민아, 미안하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니. 혜민은 회장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르신을 로비해서. 알고 있다. 한길수 형님께 다 들었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회장님, 혜민아, 당장 회사로 나와라. 내 자리는 그대로 있다. 아니, 더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고 싶다. 혜민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회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건가요? 회장님, 정말인가요? 저 정말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다. 어서 오너라. 전화를 끄는 혜민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모습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혜민을 본 동료들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뛰어왔습니다. 언니,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응, 회장님이 돌아오셨다며.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가 없는 동안 회사가 얼마나 삭막했는지 몰라요. 혜미는 회장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성민 회장과 한길수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혜민이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혜민아, 많이 힘들었지? 김성민이 따뜻하게 웃으며 혜민을 맞았어요. 한길수 형님께도 인사해라. 형님이 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혜민은 한길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고생 많았소. 한길수가 온화하게 웃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요. 김성민은 혜민을 소파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혜민아, 이번 일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잖아.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후계자를 정하려고 한다. 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한길수 형님과 나는 오래전부터 함께 사업을 해왔다. 형님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말 훌륭한 친구야. 그 친구를 우리 회사 후계자로 세우려고 한다. 혜미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혈육이 아닌 외부 인사를 후계자로 세운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아직 젊어서 경험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의 조언자이자 멘토가 되어줬으면 한다. 제가요? 그래. 너만큼 우리 회사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너의 마음씨를 보면 내가 가르쳐주는 후계자라면 분명 훌륭할 거야. 혜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20년 넘게 평직원으로 일했던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김성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번에 성철이한테 당한 일을 봐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잖아.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야. 한길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이 말이 맞소.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아들을 도와준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소. 혜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큰 기회를 얻게 되다니요.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다 혜민아. 김성민은 혜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를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나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혜민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빛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코스모테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김성민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선에 복귀하면서 회사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어요. 성철과 그의 측근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고 억압적이었던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혜미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사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후계자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한길수의 아들인 한준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경영학 석사 출신의 해외 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혜민 선배님, 오늘도 배울 게 많네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준호 씨가 워낙 똑똑해서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둘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준호는 혜민의 경험과 통찰을 존중했고 혜민은 준호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회사 직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언니,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수진이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성철 대표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게, 이제야 예전 회사 같다. 다른 동료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혜미는 준호와 함께 회사의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직원 복지 확대, 업무 환경 개선, 신규 사업 진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진출 계획은 김성민 회장도 크게 만족해했어요. 혜민아, 정말 잘했다. 준호도 내 덕분에 많이 성장하고 있어. 회장실에서 김성민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내년이면 준호에게 대표직을 넘겨줄 생각이다. 그때까지 잘 부탁한다.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라면 충분히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혜미는 오랜만에 그 공원을 찾았어요. 성철에게 해고당한 후 절망에 빠져 앉았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혼잣말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송혜민 씨? 익숙한 목소리에 혜민이 돌아봤어요. 한길수가 산책길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혜민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혹시 또 무슨 고민이라도? 아니에요. 혜민이 밝게 웃었어요.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요. 여기서 어르신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한길수도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어 하셨죠. 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었기에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공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억울함을 혼자 사귀고 있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회장님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를 위로해 주신 것도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한길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준호를 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준호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해가 지면서 공원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혜민과 한길수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민은 걸으면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결국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혜민은 깨달았어요. 성실함과 품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준호와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혜미는 그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혜미는 마지막으로 그 벤치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